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 이준호입니다. 토요과학 강연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벌써 두 번째 2기가 오늘이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AI 기반 빌딩 포렌식 스마트 스카이 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연 주제를 보면 AI도 나오고 빌딩도 나오고 포렌식. 자,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서둘러 연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주영규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셔볼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람들이 오늘 주제를 보고 지금 실시간 채팅에도 막 올라오는데 포렌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범죄나 범죄 수사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빌딩 포렌식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 포렌식 그러면 주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많이 알고 있죠. 뭐 핸드폰 같은 경우 네네. 어떤 내용이 주로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또 사실은 이제 그 뭐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 주로 네. 인명 사고가 발생되면 법의학 공학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이제 사고가 발생된지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법의학이라 하고 그런데도 일종의 포렌식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포렌식 자체라는 것은 어떤 대상물을 좀 더 깊이 면밀하게 이런 검토하는 이런 과정을 포렌식이라고 그러고요. 저는 이제 빌딩 포렌식이라고 이게 명칭을 한 거는 이러한 그 기술 자체를 이제 건물에다가 적용을 해서 건물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자 했던 거고요. 사실 최근에 안타까운 그 광주 사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원인을 분석을 하려면 이런 포렌식 기술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대되는 강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AI 기반 빌딩 포렌식 강연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 기반 빌딩 포렌식 그리고 스마트 스카이 아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딩 포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그 화면에 파이빌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근무하는 이제 고려대학교에 우리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파이가 사실은 3.141592 쭉 해서 끝 숫자를 모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 오늘 강연을 듣는 우리 이제 학생분들이나 또 우리 대학생들 사실은 그 잠재력이 이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잠재력들을 좀 자유로운 공간에서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뛰어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고요. 사실은 한국에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저곳에서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딩 포렌식도 사실은 이제 그러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배경사전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 먼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건설 쪽에서 많은 고민이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건설 쪽에 어떤 미래가 있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시대 특히 이 건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에 비해서는 조금 좀 동떨어진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4차 산업이 건설 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실제로 4차 산업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활용하는 분야가 사실은 건설입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는 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것처럼 저희 AI, 드론, 3D 프린터, 자율주행 등 이렇게 초연결, 초지능화 이제 산업 사회가 이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에서도 건설 쪽의 미래는 이러한 4차 산업 시대에는 어떻게 바뀔 건가라고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미래 건설에 사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 10가지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왼쪽에 지금 화면에 제가 이거는 안 보이죠? 왼쪽에 1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프리패브리케이션해서 요즘은 그 건설 현장에서 건물을 짓지 않고요. 모듈러 주택. 오늘도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하루 만에 집을 짓습니다 해가지고 뭐 완데이 모듈러 광고하는 그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왔는데, 공장에서 미리 상당한 부품들을 또는 이제 구조 부재들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하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좀 많이 쓰여지게 될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들이, 그동안 건물에 쓰는 재료는 저희가 콘크리트, 돌, 그다음에 목재, 그리고 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쓰였죠. 옛날에는 흙이 쓰이다가, 그러니 앞으로는 이제 그거보다 더 우수한 재료들이 쓰일 겁니다. 대표적인 재료 중에 하나가 카본 파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마 스텔스기라고 알 거예요. 공군 비행기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에 쓰는 그 합성 탄소 섬유가 사실은 건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건설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왼쪽 밑에 세 번째는 이제 3D 그러면 포인터가 세 번째는 이제 3D 프린팅. 뭐 3D 프린팅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이제 건설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도 건물을 3D 프린팅으로 만들고 있고요. 달나라에도 아마 이제 우리가 재료를 안 가져가고 그 나라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 시공,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AR, VR. 그래서 미리 다 건물을 지어보고 나중에 실제 건물이 지어질 때 문제될 거를 확인해서 건물을 최소화 이제 최고의 효율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째 보면 빅데이터. 사실 건설에서 데이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일부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약간의 대비로 해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데요. 큰 데이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9번째 보면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3D 스캐닝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시공할 수 있고, 또 마지막에 10번째는 BIM이라고 해서 사실은 건물을 시각화시키는 겁니다. 건물의 도면을 시각화시켜 가지고 그런 도면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첨단의 미래를 만들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건설 쪽에서 많이 이제 활용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미래를 잠깐 동영상을 지금 이건 이제 수원 화성을 인텔 드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엑스레이 사진 같죠? 건물을 엑스레이 사진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저희가 이제 빌딩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어를 설명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비교해서 설명하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병원을 다 갈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저희가 처음 가면 어디가 아프냐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걸 이제 문진이라고 하죠. 저희가 건물도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먼저 가서 사람이 눈으로 봅니다. 근데 건물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처럼 건물에 의사 선생님이 가서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궁금하다,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청진기. 그래서 이제 뭐 심장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죠. 건물도 마찬가지로 두드려 봅니다. 두드려 보면 문제가 있는 건물하고 문제가 없는 건물하고 소리가 좀 다르게 날 수가 있죠. 문제가 없는 건물, 정상적인 건물의 소리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하는 이런 기술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이제 기술 발달로 인해서 혈압이라든가 우리가 체열을 하게 되죠.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로 스트럭처럴 헬스 모니터링 또는 구조 안전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요. 건물 안에다가 센서를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해가지고 건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국부적으로. 근데 건물은 수직적인 부재, 보통 우리가 기둥, 벽이라고 그러고요. 수평에는 이제 바닥 또는 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 부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부분을 이제 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다 볼 수가 없고 일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보는 게 가로 세로로 얼마나 변형이 발생됐냐, 또는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얼마나 처졌느냐. 그리고 요즘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이웃 간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 소음, 또 얼마나 진동이 느껴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한계가 좀 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사람이 가가지고 조금 더 정밀한 장비를 사용하는 이런 기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을 하는 이제 과정이죠.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 가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엑스레이 찍거나 CT, MRI를 아마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강연을 듣는 분들이 직접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아직 경험이 없지만 주위 분들이 하는 거를 이야기는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지금보다 건물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건물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빌딩 포렌식은 이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진짜 딱 건물을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고승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딱 그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건물을 진단하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사실은 이제 기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저희가 얘기하는 4차 산업의 첨단 장비들을 잘 활용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건물이 아프다, 건물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주로 이제 사람이 가가지고 수많은 장비를 수작업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안전진단에 한계가 있다. 만약 여러분 이제 많이 아파트에 사시죠? 한 15층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갔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옥상에 올라가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사진을 찍거나 뭐 장비를 가지고 계측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수시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현재는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드론이 사람 대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은 전문가가 수시로 바뀝니다. 5년 전에 한 사람이 했는데 5년 후에는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건축주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자료는 없어집니다. 이걸 잘 보관을 하면 되지만 데이터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고요. 특히 우리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 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좀 있지만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상당히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예전의 상태를 알아야 현재 좀 문제가 생겨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건물은 어느 순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상당히 많은 예후를 보여줍니다. 뭐 찌그러짐 또는 처짐 뭐 이런 게 보여주는데, 그것만 잘 확인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잘 큰 사고는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의사 선생님도 물론 굉장히 많은 의학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건강을 판단하고, 저희 이제 건물의 의사 선생님들도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건물의 안전을 평가하는 기술이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MRI, CT 촬영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근데 데이터 자체가 정밀한 데이터가 아니고 약간은 좀 듬성듬성한 데이터, 또 국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니까 국부적인 데이터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려면 개인의 능력이 상당히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건물 의사 선생님은 잘 판단하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록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건물에 가서 직접 본으로 보고 확인하는 이런 유관 검사, 그리고 사람이 가서 이제 유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또 정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각종 장비들을 거기다가 일단 사용을 해가지고 뭐 금이 얼마나 가 있는지, 금의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안에 철근이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갈 수 있는 데는 이 두 가지가 쉽게 가능한데요. 사람이 가기 어려운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높은 건물들, 5층만 넘어도 사실은 사람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5층, 한 15층 그 범위에 있는 아파트 한 동을 하려면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그럽니다. 한 달 정도를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저 필요하면 저런 장비를 갖다가 또 위에서 사다리 밧줄 타고 내려오거나 밑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거를 판단하는 분은 굉장히 뛰어난 고급 기술자입니다. 예, 의사 선생님이에요. 자격증 있는 의사 선생님인데 실제로 저기 가서 오른쪽과 같은 접촉식 그 점검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외로 고급 기술자가 아니고 초급 기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을 보더라도 그냥 굉장히 루틴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물을 가서 보면 생각 못한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일반적인 감기가 아니고 약간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좀 이상하다 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가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접촉식 기술을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분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뭐 비용과 시간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하고 어느 정도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품질을 유지하려면 상당히 많은 어떤 좋은 첨단 장비들이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안전 진단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잘 되고 있는데요. 항상 뭐든지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잘못되는 경우가 누적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20여 년 전에 삼풍백화점 이런 것도 다 그런 것이 누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관련된 중요한 시설들, 뭐 정부 시설, 병원 그리고 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이러한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라는 거는 이런 4차 산업의 첨단 장비들을 좀 이용을 해서 이런 것을 좀 한 달에 스마트를 좀 붙인 거고요. 스카이 아이는 사실은 이제 하늘에서 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가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우리가 드론이라는 이제 무인 비행 장비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드론은 사실은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장비를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빠른 시간에 그 곳에 가서 그 분야를 보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 스카이 아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조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은 아마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가장 우리의 생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열화상입니다. 저도 여기 이제 강연하기 들어오기 전에 온도를 체크를 했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없는 정상 온도였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해봤을 겁니다. 뭐 그 밥 먹으러 갈 때도 체크하고요. 그래서 체온을 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사람의 표면에 발생되는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실은 색깔로 표현을 하고 그 색깔은 디지털로 바꾸면 현재 이제 장비로는 0.04도 정도까지 차이가 나면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있는 게 저희가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의 높은 데는 드론에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이제 그 부착해가지고 가서 촬영을 하면요. 그 왼쪽에 중간에 있는 것처럼 건물의 국부적인 부분에 이러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실제 건물을 지금 모델링한 겁니다. 저거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요.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합을 한다 그러는데 2D 사진을 3D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런 기술을 이용을 하면 건물을 3D 입체로 저희가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열화상 카메라의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누구나 찍을 수 있습니다. 사실 카메라만 구입하면 사실 요즘 애플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진에 나타난 그 색깔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AI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데요. 그 색깔이 뭘 의미하는지 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뀝니다. 예. 똑같은 건물이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사진을 찍으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다르게 나타난 사진을 가지고 어떠한 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미리 모범 답안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다 시험을 봐보셨을 겁니다. 시험 보면 시험 끝나고 나서 모범 답안을 확인을 하죠. 근데 저희는 모범 답안을 미리 만듭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범 답안을 미리 만들어서 그 모범 답안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리 다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 이런 기계학습을 시키면 일종의 상당히 많은 변수 내에 생길 수 있는 어떠한 값들이 저희가 미리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실제 건물에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하면 실제 건물에서 찍은 사진이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맞을 수도 있고요. 정확히 안 맞으면 가장 근사한 값을 저희가 유추를 해가지고 그걸로써 실질적으로 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제 실험체가 태양에서 받은 빛, 건물은 사실은 태양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요. 태양에서 받은 빛을 얼만큼 방사시키느냐. 그래서 정상부와 또는 비정상부가 방사시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 금이 가 있다. 그럼 금이 가 있는 부분하고 금이 안 간 부분은 분명히 색깔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자세한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왼쪽에서 보면 태양빛을 받으면 이게 저기 이제 삼각형으로 된 부분이 건물의 손상인 겁니다. 사실 사람으로 따지면 뼈에 금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에 금이 간 겁니다. 금이 갔는데 표면에 금이 뭐 어느 정도 가 있는지는 사진을 찍으면 쉽게 나타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깊게 금이 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게 금이 가면 그 안에 철근이라든가 딴 부재가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사람으로 따지면 조금씩 긁혀가지고 피멍이 보일까 말까 한 정도는 사실은 그냥 조금 지나면 다 낫습니다. 그런데 좀 깊게 패여가지고 뼈가 손상이 되면 이거는 빨리 가서 수술을 하거나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평가를 이제 하게 돼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 흰색은 이렇게 금이 가 있는 손상이 된 부분입니다. 이제 하얀색으로 나타나고요. 이제 노란색 부분은 정상부입니다. 이제 건물이 멀쩡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흰색이 어느 정도 깊게 금이 가 있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려면 이거를 미리 저희가 정답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조건에서 얘를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하는 게 이제 왼쪽 그림에 있습니다. 저희가 왼쪽에 콘크리트 블록박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한 5m 정도 떨어뜨려서 합니다. 5m 떨어뜨리는 이유는 드론이 실제로 비행을 하면 건물에서 5m 정도 떨어져야 충돌을 안 합니다. 이제 3m까지는 아주 잘 비행을 할 수 있는 분은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순식간에 건물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5m라는 저희가 데이터를 기본적인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보면 조도계, 온도계, 습도계, 풍속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온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어떤 거가 있냐 여러 가지를 다 분석을 해봤는데 이 조도, 사실은 밝기죠. 빛의 밝기,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습도, 풍속이 영향을 쭉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한 이제 시험지 하나당 미니멈 300개에서 보통 3,000개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런데 사진을 3,000장 찍는다고 3,000개의 데이터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저게 햇빛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은 노출이 돼야 이 노이즈가 좀 덜한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저희가 100개의 사진을 찍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DVR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건물에 쓰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콘크리트에 금이 가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철입니다.
철에는 이제 볼트라고 해서 볼트가 이제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풀리는 거는 그냥 눈으로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용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드 붙이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봅니다. 종이 사이를 본드로 붙이는 건데요. 본드에 금이 가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버랩, 크랙, 언더컷, 크레이트, PCI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일종의 그 본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철을 붙이는 본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용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용접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아주 실금들이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열화상 카메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처럼 저희가 일정 구간을 블럭을 잡아가지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대학원생이 사실은 제안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처음엔 사진을 찍었는데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진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봤더니 표준 편차가 일정 값 이상이 되면 이게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이용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실제 건물에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촬영을 할 건가라는 이제 플랜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가장 잘 찍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드론이 찍을 수 있는 부분은 드론이 찍고요. 드론이 이제 못 찍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 같은 경우는 드론이 찍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부분은 3D 스캐너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바깥에서 찍은 사진과 안에서 찍은 사진을 같이 맞추는 과정. 이 과정을 이제 정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른쪽처럼 건물의 내부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건물을 우리가 3D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을 저희가 이제 찍는 어떤 과정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어느 곳에 우리가 찍겠다 그러면 비행 촬영, 높이에 따른 거, 수평 촬영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요. 그거를 3D 모델링을 한 후에 실제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 관련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원 화성에서 이제 저희가 이 작업을 했던 과정을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드론 촬영 계획입니다. 어떻게 촬영을 할 것인가. 그럼 굉장히 많은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굉장히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관련한 이런 빅데이터 핸들링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실제 건물들을 이제 이미지화하는 과정을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한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 건물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느냐. 보통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 아래에 보면 인면도에서 보면 왼쪽으로 한 일정 거리만큼 좀 기울어져 있죠. 점선이 아니고 이제 실선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왼쪽 건물은 사실 50년 된 저희 학교 건물이었는데 일단 철거하기 직전에 저희가 이런 좀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재사용을 못하고 철거를 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작업을 하고요. 요거는 그 부분에 실제로 사진을 저희가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본 겁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 그다음에 파란색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균열 이외에 또 건물이 손상된 부분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건물도 좀 해봤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문화재 쪽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하면 앞으로 우리 미래 후손들도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데이터들 또 복원하는 데이터들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화재 적용한 케이스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드론을 가지고 촬영해가지고 3D 정확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건물처럼 저희가 공중에서 비행기가 촬영한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건물을 마치 우리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저
부분적으로 생기는 손상들을 그 해당 부위에 저희가 표시를 하면 이 문화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저희 스마트 스카이 아이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드론을 이용을 해서 일단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접근한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라는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0.04도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디지털로 한다 그러면 0.02도까지 차이가 나면 이거를 숫자화 시켜가지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촬영한 그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판별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미리 실험체 또는 모사체라고 그러죠. 정답을 아는 모사체를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일단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래서 실제 촬영한 거를 얘가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봐서 실제로 건물에 생기는 금이 얼마나 깊게 패였는지, 그 다음에 철골 같은 경우에는 용접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가야 됩니다. 사람이 가서 현재 하고 있는 그 각종 장비들을 가지고 거기 가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일종의 건물 전체적으로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국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직접 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술이 처음에 시작된 좀 뒷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그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모든 분야에서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사실 통일이 우리나라 국민의 염원이죠. 근데 지금 좀 멀어지긴 했지만 통일이 되면 사실은 저희 건설 쪽에서는 어떤 대박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사실은 이제 안전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이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안타깝게 사실 이게 영상으로 남기에 제가 좀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우리나라 그동안에 어떤 이런 관행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200만 호도 순식간에 지기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아마도 통일이 되면 저희가 보기에 아마 3개월 이내 또는 많아야 1년밖에 안 줄 겁니다. 1년 이내에 북한에 있는 모든 건물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라고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하나당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이 걸리면 북한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점검하려면 한국에 있는 모든 기술자가 1년 360 해도 1년에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또 다른 부실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저희한테는 이 4차 산업 시대에 새로 개발된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과 이런 열화상 카메라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자본만 투자하면 됩니다. 건물 하나당 투자하면 건물 하나당 3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 드론은 사실 사람이 직접 비행하지는 않습니다. 비행을 안 하고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가장 잘 촬영할 수 있는 비행 스케줄을 먼저 결정을 하면 그 앞에 가서 드론을 작동만 시키면 드론이 그 예정된 비행에 따라서 비행을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면 그날 작업을 중지하고요. 다음 날 가서 또 거기서 촬영을 하면 전날 촬영 못했던 그 다음부터 촬영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벌써 그 기술이 벌써 실용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만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건물 하나당 30분. 그러면 인력은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봤죠. 사람 한 명이 수십 대 수백 대의 드론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드론쇼 많이 합니다. 드론쇼 하는
팀들 보면 뭐 한두 명이 굉장히 많은 드론을 뭐 250대까지 지금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50동의 아파트를 한 명이 30분 만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리고 앞서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사실은 이 기술을 처음에 태동은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잘 돼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달 중순에 저희 학교의 초융합 건설 포렌식 센터가 한국연구재단으로 공식 지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간 이제 건물, 그다음에 싱크홀, 그다음에 뭐 바닷물의 녹조, 그다음에 교량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설들 전체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이런 기술들을 앞으로 7년 동안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좀 더 활용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이제 오른쪽에 제가 3D 모델링 기술인데요. 이러한 걸 가지고 컴퓨터 쪽에서 3차원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같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은 살아있다를 보면 처음 박물관에 가서 뭐 박물관 내부를 미리 가지도 않아도 저희가 3D 디지털 트윈으로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저희가 원하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 과학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과학관에 만일에 이런 기술이 구성이 된다 그러면 과학관 입구에서 과학관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미리 다 확인해보고 원하는 대로 바로 가서 본인이 그 다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트윈 기술도 사실 스마트 스카이 아이의 핵심 기술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사는 가까운 미래입니다. 먼 미래도 아니고요. 현재 이 기술이 일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 이제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이 되죠. 살고 있는 이 모든 건물들이 이러한 식으로 아마 디지털 트윈화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겁니다. 왼쪽 밑에 보면 우리 애완견처럼 생긴 로봇가 있죠. 사실 저거는 제가 이제 내년부터 추가로 연구를 할 부분인데, 현재는 저희가 3D 레이저 스캐너를 우리 연구원들이 같이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동을 합니다. 매 20m마다 한 번씩 찍어야 돼가지고 실내는 20m마다 한 번씩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는 드론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동 촬영이 되는데 내부는 아직도 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론이 외부의 어떤 하나의 이동수단이라고 그러면 실내 이동수단으로 요즘 로봇 개 이게 이제 지금 가능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은 장비가 좀 비싸긴 한데 저기에다가 3D 레이저 스캐너를 부착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플랜을 짜놓으면 이동하면서 그 사진을 촬영해 가져온다 그러면 저희가 실내와 실외, 건물은 특히 실내가 좀 복잡합니다. 실내를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거려야 되고요. 그래서 저 작업은 이제 내년에서 좀 추가를 해서 빌딩 포렌식이 지금은 이제 외관 위주로 주로 되어 있고요. 실내는 아직 자동화가 아니고 이제 사람이 하는 정도 범위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실내와 실외가 다 자동화가 돼서 진정한 의미의 아마 이제 스마트 아이가 되겠죠. 그때는 스카이를 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카이만 아니고 실내까지 다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드린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빌딩 포렌식이라는 이제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일단 제가 준비된 거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저도 옆에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게 들으면서 계속 이제 별 말 없이 오만 남발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것들 엄청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질의응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Q&A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사전에 질문 받은 것들부터 몇 개 다루고 그다음에 실시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익명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AI를 기반으로 빌딩을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이건 이제 AI가 얼마나 그 신뢰성이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한다 그러면 사실 건물을 빨리 지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불필요한 거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3차원이라 3차원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 애플민트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스마트 스카이 아이는 언제쯤 실용화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이게 이제 그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포항 지진 피해 때부터 적용을 했고요. 예, 지금도 일부는 적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건물 리모델링, 그다음에 이제 건물 해체하기 직전에 저희가 이런 일부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범용적으로 되기에는 아마 한 3년 정도 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년 정도. 네. 그 다음에 순화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3D 모델링 건축 기술이 빌딩으로 건설 가능한가요? 아니면 AI가 건축 기술에 어디까지 접목이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예, 3D 모델링 건축 기술은 사실은 이제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벌써 한 30년 전부터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우리 88년에 200만 호 지을 때부터 이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일반 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걸 시각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개발은 이미 예전부터. 예, 예전부터 벌써 다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익명으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AI 기반 빌딩 포렌식의 활용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스마트 시티에는 아직 AI 기반 빌딩 포렌식이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예, 빌딩 포렌식 기술이 이제 이게 딱 어느 정도 셋업이 된다 그러면 아마 스마트 시티에서 당연히 이걸 가지고 가서 활용을 이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촉진이 될 수 있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율종초 지안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캐드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CAD는 이제 건물을 설계하기 위한 이제 도면을 만드는 네.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도면화하기 전에 건물의 상태를 면밀하게 보는 거니까 지금 이 빌딩 포렌식의 결과물이 CAD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 질문의 마지막인데요. 요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스마트 스카이아이 시스템을 이용한 기술 개발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면 어떤 학과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지금 빌딩 포렌식은 사실은 국내에선 저밖에 지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있는 과를 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대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시간 질문을 먼저 다뤄볼게요. 이제 김준섭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번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도 안전 진단 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안전 진단은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었고 이게 30년이 넘는 거라 있었는데 사실 이제 빌딩 포렌식 기법으로 현재 원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나올 건데요. 미국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9.11 테러 때도 세계무역센터가 보고서가 나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어떤 원인으로 붕괴됐는지 그러니까 수많은 추측이 미리 안 하고요. 굉장히 정밀하게 현장에 붕괴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후에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는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데 쓰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언론에서 너무 빨리 이제 제한된 데이터만 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플로리다도 사실은 지금 추측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플로리다는 옆에 동일한 건물이 1년 후에 지어진 게 하나 아직 정상화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오히려 딴 건물보다는 쉽고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뭐 몇 가지 지금 추정되는 원인이 있긴 한데 아마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인내를 기다리시면 굉장히 정밀한 빌딩 포렌식 결과가 이 결론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19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만 지금 이 분야에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부하려면 어떤 분야에 능해야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교수님이 이제 같이 연구하고 싶은 인재상을 여쭙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어차피 건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분, 일단 건물에 건축. 일단 건축을 하는 분이면 사실은 저희가 드론이나 AI나 뭐 이런 거는 일종의 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컴퓨터가 전작가에서 컴퓨터를 제일 좋은 걸 쓰지를 않고요. 뭐 전작가 교수님이 들으면서 서운해하시겠지만 사실 저희 연구실에 초고성능 컴퓨터가 15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만들지는 않지만 활용하는 분야고 저희는 데이터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돼요. 특히 이미지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건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이 분야를 앞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생각보다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반은 건축 기반이 예, 되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고승준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중국에서 이번에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벽 사이가 이제 시멘트가 아니라 스티로폼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뜯어보지도 않고 건물의 이제 자재 재료 같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건데요. 저는 이제 의사로 따지면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건물에 뼈대에 대는 일을 하는 거고요. 뼈대에 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옷에 해당하는 거거나 아니면 피부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이제 뼈와 피부 사이에 있는 어떤 것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 분야로는 지금 초분광 카메라를 지금 추가로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주로 외장재와 내장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보려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답지를 만들려면 아마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외장재에서 이게 탈락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앵커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외장재가 앵커로 연결이 안 되고 본드식으로 그냥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또 실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형외과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경외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저희 건물도 이제 저는 이제 구조라고 합니다. 구조가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가서 그게 나중에 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학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듯이 이제 예. 마찬가지로 건축에도 이 부분이 다양하게 융합되면 될수록 점점 좋아지겠네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수익금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식 온도 측정의 정확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드론으로 열화상 카메라 촬영을 할 때 그 정확도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이제 그 정확도를 믿어도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 시작할 때는 일단 금을 굉장히 이상화를 시켰어요. 직사각형 금을 만들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철근을 넣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실제와 좀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뢰성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만든 걸 가지고 실제 건물에 임의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체가 결정된 건물에 저희가 가서 거기서 임의로 금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촬영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또 그 옆에는 재래식 방법, 이게 이제 벽에다가 대고 센서를 넣으면 전파 속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방법이죠. 기존 방법과 비교를 해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제시한 방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물론 초기에는 한 50% 이하였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도는 70%, 그리고 실험실 조건에서 지금 90%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거를 범용으로 다 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적용할 때는 저희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날씨, 뭐 이런 오후 뭐 2시부터 5시 사이 이런 조건을 잘 맞춰가지고 하면 정확성을 좀 높일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상관없이 막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러한 기술의 핵심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정확성을 높이려고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한 3년 후가 돼야 지금 어느 정도 실용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정확도적인 측면이 엄청 그렇습니다. 중요하겠죠. 그 다음은 이제 도원 왕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안전진단이 재개발이나 낙후 지역의 건물도 이제 일일이 나라에서 안전진단으로 활용해서 뭐 3에서 5년 정도 단위로 한 번씩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지금도 이제 기준상 일정 규모가 이상되고 중요도가 높은 건물은 저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 있는 과학관도 아마 그거에 해당하는 건물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건물, 특히 재개발이나 낙후 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건물이고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 그래도 저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 해결될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누가 분담을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해결이 된다 그러면 가능한데 사실 국가적으로도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까 전에 강연 시작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 정도 든다고 듣긴 들었는데 꽤나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준섭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드론 이용 안전진단이 기존 안전진단 대비해서 비용, 시간 등의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시간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았어요. 예, 예. 네. 비용은 지금은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은 상당히 비싸고요. 그냥 뭐 어느 정도가 아니고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병원 가가지고 피 뽑는 비용하고 또는 청진을 하는 비용에 MRI 비용 비교해 보시면 될 거예요. MRI를 찍으면서 청진기 한번 한 비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MRI를 해야 되는 경우만 딱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우리나라의 많은 건물들이 이런 디지털 트윈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처음에 드론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가격이 비쌌는데요. 지금 드론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그렇고요.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고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쓰면 굉장히 실용적인 비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용을 딱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지금 기준으로는 당연히 이제 비용적으로 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싸지만 이게 추후에 이제 안정화가 되면 충분히 그 가격 대비해서 이제 좋은 성능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하시고요. 잠깐 저희 관장님께서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기술 테스트할 건물이 필요하시면 시립과학관을 대상으로 써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시립과학관은 하여간 같이 해가지고요 여기 디지털 트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빌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예, 저게 지금 상당히 저희도 지금 고민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진을 촬영하는데요. 사진이 30만 장, 건물 하나당 30만 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핸들링 하기도 어렵고요. 그걸 3D 정합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많은 컴퓨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저건데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이제 그 전산 쪽에 그 빅데이터 전문가 부분에 좀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그냥 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드디스크만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아마 빨리빨리 삭제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필요 없는 거 지우는 것도 또 예, 기술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순화장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 VR이나 AR 기술로 교육에 적용해서 갈 수 없는 곳도 가서 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기술들이 건축에도 쓰이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빌딩 포렌식이 되면요, 네. 이게 바로 VR, AR의 핵심 기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로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 여기서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건물 안에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천정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서 직접 보는 것처럼. 예, 예. 그 다음에 스마트 스카이 아이로 진단하고 치료하고 방법들 이런 것들 그냥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제 보수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네요.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진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보수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순화장님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3D 모델링 프로그램 개발해서 무료 사용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퓨전 360 이 프로그램이 좋던데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자꾸 프로그래밍을 해봐야 이제 커서도
국제 무대에 경쟁을 할 수가 해서 이제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D 모델링 국내 개발해서 무료로 사용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이제 3D 모델링이 제가 하는 거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퓨전 360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구조 해석, 어떻게 보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그런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 다양하게도 마이다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사실 교육용으로는 굉장히 저렴하게 일정 기간 무료 임대도 해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지금 아마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접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대학교 들어오면 대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일정 그 라이센스를 이제 구매를 해서 학생들은 무료로 다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쓰는 프로그램은 여기까지 쓰기에는 좀 프로그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실시간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유일하게 고려대학교 조영규 교수님께서 이 빌딩 포렌식을 개발하고 계시니까 혹시 이 강연을 듣고 관심이 생긴 학생들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 서울시립과학관 토요과학 강연도 벌써 2기가 5번째가 다 끝이 났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7월 17일 토요일에 3기 첫 번째 만성적인 간 질환을 막으려고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때도 이제 3기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토요과학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